이번 시간에는 이 처음에 소개했듯이 이 마이너스 값에서 이 감마 펑션이 어떻게 그 이제 변화하는지에 대한 것과 그래서 이제 감마 펑션에 대한 그 실제 펑션의 모양을 이제 알아보겠어요. 그래서 여기 이제 그림에 있는 것처럼 이제 감마 펑션은 이렇게 생겼어요. 음, 좀 특이하죠. 그래서 이게 이제 감마 값이에요. 이게 2면은 이제 감마 2를 말하는 거예요. 예, 2면은 여기 이제 감마의 2니까 이거는 이제 2-1 팩토리얼이죠. 그죠? 그러니까 감마의 p가 p-1 팩토리얼이었으니까 그래서 감마 2는 이제 1 팩토리얼이니까 1이 돼야겠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요 값이 이제 1이란 얘기죠. 1이죠. 그 다음에 그러면 우리가 0 팩토리얼 하면 어떻게 되죠? 0 팩토리얼 하면 감마 1인 거죠. 그죠? 감마 이제 1이 되면은 이것이 이제 0 팩토리얼이에요. 그러면 감마 1이죠. 그럼 여기가 2가 되고 요 중간이 이제 감마 1이잖아요. 그죠? 감마 1 0 팩토리얼이에요. 이것도 1인 거예요. 그러니까 감마 2의 값하고 감마 1의 값하고 똑같이 1이에요. 그죠? 똑같이 1이고 그 사이에 약간 작아졌다가 다시 커지죠. 그죠? 그러니까 2와 1 사이에 약간 작아졌다가 다시 이제 커져서 1이 되는 그런 이제 재밌는 함수고, 그 다음에 이제 이쪽으로 커지면은 감마 3이 되면은 그건 2 팩토리얼이잖아요. 그러면 그것이 이제 2인 거예요. 그죠? 감마 3은 이제 3 팩토리얼이니까 6이 되죠. 6. 그래서 6. 여기 4까지밖에 안 나왔으니까 6이 나올 것이고, 그래서 이 이제 감마 함수에서 요 감마의 요 변수 p가 0보다 클 때는 이제 연속 함수예요. 그리고 내가 처음에 얘기했듯이 이 감마가 이제 1보다 작을 때 감마 1이에요. 이거 감마 1이면은 0 팩토리얼이라서 이제 1이라 그랬죠. 그죠? 거기서부터 이제 감마가 예를 들어 0.5, 감마 0.3, 0.1 이렇게 갈 때 어떻게 되냐 하면은 플러스 무한대로 발산을 해요. 이제 그런 성질이 있어요. 음. 그러니까 감마 0.1 하면 굉장히 큰 거죠. 값이 플러스 쪽으로 굉장히 큰 값이 되는 거예요. 이제 그런 게 되는 거고, 그리고 이제 마이너스 쪽으로 가면은 이제 부연속 함수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이제 0으로 가는데 이 0이 마이너스 쪽에서 0으로 갔냐 플러스 쪽에서 0으로 갔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져요. 그래서 이 감마 p에서 p가 이제 네거티브인 쪽에서 0으로 증가하게 되면은 이게 이제 마이너스 무한대가 되고, 파지티브인 쪽에서 이제 감마 뭐 1부터 이제 쭉 0으로 간다. 그러면 또 플러스 무한대가 돼. 희한한 함수죠. 그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마이너스 1. 감마 마이너스 1도 감마의 마이너스 0.9 쪽에서 접근을 하면은 마이너스 무한대가 되는데, 감마의 마이너스 1.1에서 접근하면은 또 플러스 무한대가 돼요. 하여튼 이런 굉장히 특이한 그런 함수라서, 그래서 아까 우리가 감마 마이너스 1.5는 마이너스라고 했고 감마 마이너스 2.5는 플러스라고 했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감마의 저기 아까는 저 팩토리얼이었죠. 그죠? 그래서 마이너스 1.5 팩토리얼, 마이너스 1.5 팩토리얼은 아까 0보다 작다 그랬고, 마이너스 2.5 팩토리얼은 0보다 크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감마 p가 p-1의 팩토리얼이니까 이게 이 마이너스 1.5 팩토리얼이 되려면은 마이너스 1.5 팩토리얼이 되려면 이 마이너스 1.5 팩토리얼이라고 하는 거는 감마의 마이너스 0.5란 얘기죠.
그죠? 그래서 마이너스 0.5에서 마이너스 1 하니까 마이너스 1.5 팩토리얼이 된 거죠. 그래서 감마의 마이너스 0.5예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1.5 팩토리얼이라 하면 감마 마이너스 0.5인데 그러면 여기죠. 감마 마이너스 0.5 마이너스 값이죠. 그죠? 같은 방법으로 같은 방법으로 마이너스 2.5 팩토리얼이라고 하면 감마의 마이너스 1.5인 것이죠. 그죠? 감마 마이너스 1.5가 되면은 이게 이제 마이너스 1.5 마이너스 1 해서 마이너스 2.5 팩토리얼이죠. 그래서 마이너스 2.5 팩토리얼은 어디서 찾냐 하면은 감마 함수에서 마이너스 1.5에서 찾아야 돼요. 그러면 여기가 마이너스 1이죠. 마이너스 1.5 플러스잖아요. 그죠? 그래서 마이너스 1.5 팩토리얼은 감마 마이너스 0.5니까 마이너스고 마이너스 2.5 팩토리얼은 감마 마이너스 1.5니까는 플러스가 돼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참 특이하게 변하는 함수에서 요건 책에는 없죠. 요거는 이제 이 보아스 교재에는 없고 요건 어디서 찾았냐 하면은 위키피디아라는 사전 있죠. 거기 가면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그냥 받아와서 한 거예요. 이게 하여튼 이게 어떻게 그 받아올 수가 있는 카피가 되던데 하여튼 그렇게 해서 일단 여기다가 해서 뭐 학생들 참고를 이제 하는데 위키피디아 가서 찾아보는 것보다는 여기다 이렇게 해놓으면 좀 더 편할 것 같아서 이렇게 해놨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계산할 때 우리가 이제 앞에서 감마 p 플러스 1이 감마 p 플러스 1이 p 감마 p잖아요. 이제 이걸 이용하면 돼요. 이걸 이용해서 그럼 감마 p는 뭐냐? 감마 p는 p분의 1의 감마 p 플러스 y잖아요. 이렇게 해서 예를 들어서 감마 마이너스 0.3 이렇게 하면은 그러면 이제 감마의 p잖아요. 감마의 p는 p분의 1의 감마 p 플러스 1이니까 요 p 감마 요 p 감마 p는 p분의 1의 감마 p 플러스 1이에요.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감마 마이너스 0.3은 마이너스 0.3분의 1의 감마 0.7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감마 0.7이라는 건 여기죠. 여기 플러스죠. 요 값은 플러스 값을 갖고 마이너스 0.3분의 1이 있으니까 이거는 0보다 작게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여기 감마 마이너스 0.3이라 하면 결국 마이너스 1.3 팩토리얼이 되고 0보다 작게 되는 거죠. 근데 감마 마이너스 1.3이 되면은 똑같이 마이너스 1.3분의 1에 감마의 마이너스 1.3 플러스 1 해서 이거 마이너스 1.3분의 1에 감마 마이너스 0.3인데 한 번 더 해주면은 마이너스 1.3분의 1에 마이너스 0.3분의 1에 감마의 마이너스 0.3 더하기 1이니까 0.7이 되죠. 이렇게 해서 요거 둘을 하면은 플러스 3.9고 감마 0.7이에요. 감마 0.7은 0보다 크고 이것도 0보다 커요. 그러니까는 감마 마이너스 1.3은 0보다 크다. 마치 저기 감마 마이너스 1.5가 0보다 큰 것처럼 이제 이렇게 되는 거고, 그래서 요 무한대로 가는 거는 이렇게 증명할 수도 있어요. 감마 p가 p분의 1의 감마 p 플러스 1이니까 p가 0인 걸 보세요. 감마 0. 감마 0은 그러니까 p가 플러스 쪽에서 0으로 하면 이제 0분의 1 이렇게 되고 플러스 값이 되죠. 플러스 값이 되고 감마 1이에요. 근데 감마 1은 1이니까 따라서 이제 이 감마 0라고 하는 거는 플러스 쪽에서 갈 경우에는 저기 0이지만은 플러스의 성향을 띄운 0에다가 분자는 플러스 1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죠? 플러스 무한대가 되죠.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우리가 이 제로에서의 그 감마 값을 유추할 수 있다. 마이너스 쪽은 또 마이너스로 하면 되죠. 이쪽에서 가면 이제 요 값이 0이지만은 마이너스에 가까운 0이다 그러면 또 이게 마이너스가 돼 버리니까 또 이제 요게 마이너스 무한대가 되죠. 그래서 극한이에요. 그러니까 0을 갖다가 어느 쪽에서 접근하냐에 따라서 그 값이 플러스 무한대도 됐다가 마이너스 무한대도 됐다가 이것이 과연 좋은 함수이냐? 이게 뭐
굉장히 희한한 함수이긴 하지만은 그래도 유용한 그런 함수고, 그리고 요 감마 제로면은 어떻게 되죠? 감마 제로면은 마이너스 1 팩토리얼이잖아요. 그죠? 감마 제로라 하면 이건 이제 마이너스 1의 팩토리얼인데, 이제 그 감마 제로라고 하는 것이 보면 이제 플러스 무한대도 됐다가 마이너스 무한대도 됐다 이렇게 되니까 요 마이너스 1 팩토리얼은 이제 정의할 수가 없는 거죠. 그죠? 때에 따라서 플러스 무한대도 되고 때에 따라서 마이너스 무한대도 되니 이걸 이제 어떻게 하겠냐는 거죠. 그래서 다 마찬가지예요. 감마 제로뿐만이 아니고 감마의 마이너스 1, 즉 마이너스 2 팩토리얼, 또 마이너스 3 팩토리얼 이렇게 해서 마이너스로 갔을 때는 음의 정수일 경우에는 우리가 정의가 안 되는 거죠. 음의 정수일 경우에는 플러스 무한대도 됐다 마이너스 무한대도 되는 거니까 이거는 도저히 정의할 수 없는 그런 것이지만은, 근데 정수와 정수 사이에 이제 어떤 실수값을 가질 경우에는 이게 정의가 된다는 거죠. 이제 플러스 값을 가지다가 마이너스 값을 가지다 뭐 이런 이제 좀 어려움은 있지만, 그래도 이 정수가 아니면 음의 정수가 아니면은 우리는 이 이제 음의 값에서도 이 감마 펑션이나 팩토리얼 펑션이 이제 어떤 값을 가지게 된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그 541쪽에 그러면 우리가 이제 많이 쓰이는 감마 함수의 경우가 있는데 뭐 통계역학 그런 데서 좀 많이 나오죠. 감마 2분의 1이 얼마냐 하는 거예요. 감마 2분의 1의 값. 많이 이제 회자가 되니까 요걸 한번 계산해 보는데, 어떻게 계산하냐 하면 감마의 2분의 1일 때 이제 요걸 이용하는 거죠. 요 이제 포뮬라를 이용해서 이제 여기 2분의 1이니까 P가 2분의 1이니까 여기 2분의 1 집어넣으면 X의 마이너스 2분의 1 승에 2의 마이너스 X 이렇게 돼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적분을 그냥 하기보다는 치환 적분 해주는 게 좋아요. 그래서 X 이퀄 Y 제곱을 할 것 같으면은 X의 마이너스 2분의 1 승은 Y의 마이너스 1승이 되고 dx는 2y dy예요. 이렇게 되면 이제 감마 2분의 1승은 제로부터 무한대까지 x의 마이너스 1승은 y의 마이너스 1승, 즉 y분의 1이 되고, 익스포넨셜의 마이너스 x는 마이너스 y제곱 이렇게 되고, dx는 2y dy 이렇게 돼요. 이렇게 해서 이제 요 y가 이렇게 상쇄되면서 굉장히 간단해지죠. 그래서 2배 제로부터 무한대까지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y제곱의 dy 이렇게 되는데, 이런 적분은 어떻게 하면 좋은가 하면은 이거를 직접 적분하려고 그러지 말고 그냥 저기 그거를 하죠. 제곱을 하죠. 제곱. 감마 2분의 1에 제곱하면은 이건 2는 4 이렇게 되고, y인데 이걸 할 때 요거 곱하기 또 이게 되니까 하나는 이렇게 y로 하고 또 하나는 x로 해서 이렇게 해주면 이제 적분이 되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요것의 제곱이라 함은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y제곱의 dy 곱하기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x제곱의 dx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는 x에 대한 적분, 하나는 y에 대한 적분 이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요거를 적분하면 되는데 이것도 여의치 않으니까 이제 이럴 때는 폴라 코오디네이트를 쓰는 거예요. 우리 앞에서 많이 했던 그렇게 해서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로우 제곱이죠. 그죠? 이렇게 해서 이제 이게 요 길이가 로우니까 그죠? 여기 x, y 포인트까지의 거리가 로우고 그다음에 요게 이제 b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dx, dy는 여기서의 면적소는 어떻게 되냐면은 d 로우 곱하기 로우 dphi 갖고서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사각형이 정해지면은 요 거리는 이제 d 로우가 되고, 이제 요 각도가 dp가 될 때 요 거리가 로우
dp니까 이 면적소는 어떻게 되냐 하면은 로우의 d로우 dp가 되죠. 그죠? 그래서 이제 폴라 코디네이트에서의 면적소는 로우의 d로우 dp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dx dy 대신에 폴라 코디네이트로 바꾸면은 로우의 d로우 dp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로우 제곱이니까 익스포넨셜 요것이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로우 제곱 이렇게 되죠. 그렇게 되고 지금 x도 제로부터 무한대까지 가고 y도 제로부터 무한대까지 가는 데는 일사분면이죠. 그죠? 그러니까 일사분면이니까 b는 0부터 2분의 파이까지 가요. 그죠? 그리고 로우는 이제 0부터 무한대까지 가는 요걸 해주면 되죠. 그래서 일단 이쪽을 보면은 이제 p에 관련되는 게 없으니까 p부터 먼저 적분을 하면은 요건 2분의 파이가 되죠. 그래서 4 곱하기 2분의 파이가 되고, 그 다음에 요거 적분할 때는 어떻게 되냐면 로우 제곱을 하면 d 로우 제곱은 2로우 d로우인데 여기 로우만 있으니까 2분의 1 해줘야죠. 이렇게. 그래서 d 로우 제곱에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로우 제곱 이렇게 되고, 이제 여기 4가 있고 4가 있으니까 없어지고 파이만 남고, 그 다음에 여기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x나 마찬가지니까, 그러니까 마이너스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로우 제곱에 0부터 무한대 이렇게 하니까는 이제 1이 되죠. 1이. 그래서 요 적분값은 즉 요 적분값 요 적분값은 바로 이제 파이가 되는 거죠. 파이. 그래서 감마 2분의 1의 제곱이 파이니까 감마 2분의 1은 루트 파이라는 거죠. 루트 파이. 그러니까 루트 3.14가 바로 이제 감마 2분의 1이고, 루트 3이 1.73이니까 뭐 루트 파이 하면 대충 한 1.8 뭐 근처 이렇게 될 텐데, 그렇게 해서 감마 2분의 1을 한번 볼까요? 다시 여기로 가서 감마 2분의 1 여기서 이제 여기가 이제 대충 여기가 1이죠. 그죠? 감마 1. 감마 1은 0팩토리얼이니까 여기가 이제 1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감마 2분의 1은 여기죠. 여기라서 쭉 가면은 2보다 조금 작죠. 그죠? 2보다 조금 작죠. 그래서 1.7에서 1.8 사이 뭐 그 정도 값을 이제 가지는 것이 바로 이제 감마 2분의 1이고, 그 정확한 값은 루트 파이다 하는 것이죠. 6절의 베타 펑션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그 앞서서 그 5절의 끝에 이제 이런 게 있어요. 그 감마 펑션 중에서 이 5절의 마지막 541쪽에 마지막에 있는 내용인데, 감마 p에다가 감마 1 마이너스 p 이렇게 곱한 것이 파이 나누기 사인 파이 p 이렇게 되는 게 있는데, 이거는 지금 단계에서는 증명하기 힘들고, 저기 14장 7절 가서 그게 이제 컴플렉스 베리어블이죠. 컴플렉스 베리어블을 이용한 적분을 통해서 이것이 이제 증명이 되는데, 이것이 이제 지금 하고자 하는 요 베타 펑션하고 관계가 지어진대요. 그래서 거기 보면 베타 펑션의 p 하고 1 마이너스 p 이렇게 된다는 거죠. 이렇게 관계가 지어져서 이제 이런 결과가 나오는 건데, 그거는 이제 이제 14장 들어가서 거기서 이제 컴플렉스에 대해서 익혀가면서 이 적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을 것 같고, 여기서 이제 요 베타 펑션이 나오는데, 요 베타 펑션은 뭐냐, 이제 이렇게 정의가 돼요. 그래서 좀 전에 했던 감마 펑션하고 다시 한번 비교를 하면은 유사한 부분은 이제 x의 p-1승 이렇게 되는 거, 되죠. 물론 여기 이제 p가 0보다 큰데 여기는 이제 pq 다 0보다 커요. 여기 요 차수가 다 0보다 큰 이제 그런 이제 pq가 다 0보다 큰 경우고, 여기는 이제 p밖에 안 나오니까 이렇게 0보다 큰 경우고, 그리고 차이점은 요 익스포넨셜 대신에 이제 1-x가 들어간다는 거. 그러니까 x와 1-x. 여기가 이제 p-1 대신에 q-1 뭐 이렇게 돼요. 그렇게 되고, 이제 여기서는 0부터 무한대까지였는데 여기는 0부터 1까지 이렇게 해서 요 베타 펑션을 여러 가지로 변형시킴에 따라서 뭐 이렇게 트리고노메트릭한 어떤 그런 표현 방법도 있고, 이제 다양하게 적분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그 다양한 폼이 이제 최소한 3개 이상 존재하게 되는데, 그거에 대해서 알아볼 것이고, 그리고 이 감마 펑션이 지금 보면 이제 감마 펑션이 이렇게 베타 펑션하고 관계가 되잖아요. 그래서 적분으로만 보면은 유사한 부분도 있고 아닌 부분도 있고 해서 조금 긴가민가한데, 실제적으로 보면은 이제 여기서 이렇게 이런 식으로 감마 펑션과 베타 펑션이 관계가 지어지듯이 이제 이런 관계도 지어질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이 경우에는 베타의 p q 대신에 1-p를 넣었을 때, 그때 이제 감마 p, 감마 1-p 이렇게 된다는 거죠. 이렇게 되는 거고, 이제 우리가 이제 뒤에서 다음 절에서 증명을 할 텐데, 이 베타 펑션의 pq라고 하는 거는 감마 펑션으로 표현이 돼요. 좀 차이점도 있었지만은 결국 이제 감마 펑션으로 표현이 되는데, 이런 식으로 표현이 돼요. 이런 식으로 표현이 돼서 결국 이제 베타 pq나 베타 qp나 마찬가지죠. 다시 말해서 여기서 p와 q를 바꿔봐야 똑같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pq의 익스체인지에 대해서 대칭성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이제 재밌는 성질을 가지고 있는데, 그러면 이제 요거 자체로도 또 용도가 있지만은, 이거를 다른 방식으로 인테그랄을 바꿔서 이제 주게 되면은, 그러면 이제 또 상이해 보이는 그런 인테그랄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이제 그런 길이 보이기 때문에, 이런 인테그랄 변환을 여기 이 책에서는 3가지를 소개를 했어요. 그래서 그 3가지에 대해서 이제 소개하고자 해요. 그래서 여기 보면 첫 번째는 이제 x를 a분의 y라고 이제 놓고, 그렇게 되면 dx는 a분의 dy, 그래서 dx 대신에 a분의 dy 이렇게 들어가는 것이고, x는 a분의 y니까 그래서 p-1승, 그 다음에 1-x는 a분의 y의 q-1승 이렇게 되죠. 이렇게 해서 이제 정리를 해보면은, 여기 이제 그 a의 p-1승분의 1이 있죠. 그죠? 그러니까 a의 마이너스 p 플러스 1승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도 이제 정리하면 a분의 a-y가 되죠. 그죠? a분의 a-y가 되는데, 요 a는 마이너스 q 플러스 1승이 되죠. 분모니까. 그죠? 그래서 여기는 마이너스 p 플러스 1이고, 요거는 이제 마이너스 q 플러스 1이에요. 그렇게 되고, 여기에 또 뭐가 있냐면 a분의 1이 있잖아요. 이렇게. 그죠? 그렇게 되면 이제 아까 여기서 이제 플러스 2였는데 a가 하나 있으니까 플러스 1이 되겠죠. 이제 저기 요 차수가, 그러니까 요걸 분모로 집어넣으니까 이게 마이너스 1이 되죠. 그죠? 그래서 마이너스 p 마이너스 q 플러스 1인데, 그걸 이제 분모로 집어넣으니까 p 플러스 q 마이너스 1 분의 1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구간은 x가 0일 때 y는 0이고 x가 1일 때 y는 a죠. 그죠? 그래서 0부터 a까지 이렇게 바뀌어서 이런 형태의 적분이 되는데 이것도 이제 어디 보면 이제 나와요. 그래서 이런 식의 적분을 이제 해결하는데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이제 이런 식으로 할 수도 있고 이건 이제 같은 의미를 가진다는 거죠. 또 하나가 이제 트리고노메트릭 폼인데 요거는 이제 x 대신에 사인 제곱 세타를 넣어요. 왜냐하면 x의 구간은 0부터 1이니까. 그러니까 이제 요거를 x 대신에 사인 제곱 세타를 넣으면은 그러면 이제 dx는 2배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d 세타가 되고, 그죠? dx는 2배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d 세타가 되고, x가 사인 제곱 세타니까 사인 제곱 세타의 p-1승 이렇게 되고, 다음에 1-x 하면은 이거 1- 사인 제곱이니까 코사인 제곱이 되죠. 그래서 코사인 제곱 세타의 q-1승 이렇게 돼요. 다음에 구간은 x가 0이면은 세타도 0이고 x가 1이면 세타는 2분의 파이가 되죠. 그래서 2분의 파이 이렇게 이제 된다. 그래서 이걸 정리할 것 같으면은 결국 이제 이런 적분은 트리고노메트릭하게는 어떻게 아이덴티컬해지냐 하면은 지금 사인의 제곱의 p니까 결국 사인의 2p-2승이죠. 그죠? 사인의 2p-2승인데 사인이 하나 있으니까는 2p-1승이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코사인도 마찬가지로 2q-2인데 코사인이 하나 있으니까 2q-1 이렇게 디세타 이렇게 해서 하나의 대칭성이 있는 이런 어떤 적분 인자의 형태를 가져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나중에 이런 적분이 나왔을 때 그 값을 찾는데 이제 도움이 된다는 거고, 한 가지가 더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이제 x를 갖다가 이제 이렇게 1-y분의 y 이렇게 놓는 거예요. 그러면 1-x라고 하면 1 플러스 y분의 1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이제 아까 x는 이제 이렇게 되고 1-x는 요게 이제 분자가 이제 y 대신에 1이 들어가는 그런 상황이 되고, dx를 할 것 같으면은 이제 요거 미분하면은 이제 이렇게 돼서 요거 이제 1 플러스 y의 제곱분의 dy 이렇게 돼요. 그렇게 해서 이제 그 베타 펑션을 구해 보면은 이제 요게 베타 펑션의 원형이었고, x가 0일 때면 y도 0이에요. 그죠? 0일 때 0 되면 되죠. 그리고 x가 1이 되려면은 이게 1이 되려면은 y 값은 이 상황에서 x가 1이 되려면은 y 값은 둘 다 굉장히 커야 돼요. 그래서 요 1이 무시가 돼야죠. 그죠? 요 1이 무시가 되면서 1에 가까워지려면은 결국은 y는 무한대로 갈 수밖에 없죠. 그래서 y는 무한대로 가요. 그래서 1 플러스 y분의 y의 p-1승이고 1 플러스 y분의 1의 q-1승, 그 다음에 dx는 1 플러스 y의 제곱분의 dy 이렇게 해서 이제 정리를 해보면 되죠. 그렇게 하면은 지금 이제 1-y, 1-y의 p-1, q-1이니까 p 플러스 q 마이너스 2가 되는데 여기 또 플러스 2가 있으니까 마이너스 2 플러스 2 없어지니까 이제 분모가 p 플러스 q 승이 되고, y의 경우는 p-1승이 돼요. 그죠? 그래서 dy에서 이제 요적분을 이용해서 이제 아까 했던 그 이제 그 감마 펑션의 그 아이덴티티 있잖아요. 마지막으로 그 소개했던 두 감마 펑션의 곱과 관련된 아이덴티티를 이제 구해낼 수가 있어요. 14장에서.